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방과학교 담당 장학사 김성준입니다. 2026년 돌봄 방과학교 길라잡이는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과 방과학교, 중고등학교의 방과학교의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급에서는 길라잡이를 보실 때 필요한 내용을 찾아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돌봄 방과학교 길라잡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라잡이는 본문과 서식, 업체 위탁으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목차는 길라잡이 본문의 목차입니다. 이번 연수는 길라잡이 목차 순으로 차시를 구분하였습니다. 1차시는 돌봄 방과학교 편성 및 운영 원칙과 운영 방법, 학생 생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2차시는 돌봄 방과학교 프로그램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3차시는 회계관리, 지원체계 및 운영관리,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시간은 돌봄 방과학교 편성 및 운영 원칙부터 운영 방법, 학생 생활 및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봄 방과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2026년 돌봄 방과학교 운영 길라잡이 편성의 기본 원칙은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방과 후 활동 및 방학 중 활동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을 바탕으로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운영합니다. 2026년부터는 늘봄학교라는 용어 대신 돌봄 방과학교를 사용하며 초등 돌봄교실, 초1, 2 맞춤형 프로그램, 초, 중, 고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돌봄 방과학교 운영 지원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기본 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관리, 평가와 더불어 학교 현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수요 조사와 운영 기획, 강사 모집과 계약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2026년 돌봄 방과학교 편성 운영 설계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학교별로 설계 원칙을 별도로 서술하였습니다. 돌봄교실과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길라잡이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돌봄 방과학교 운영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방과학교 운영 계획 수립은 학교급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 여건 및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돌봄 방과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와 본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돌봄 방과학교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 참여 유형은 길라잡이에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돌봄 방과학교 길라잡이에 강조되는 사항으로 돌봄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위 학교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해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돌봄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돌봄 방과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은 길라잡이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학교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돌봄 방과학교 운영 계획을 연 1회 공개하며 프로그램 편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길라잡이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 분석 및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돌봄 방과후 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간 운영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이후에 위탁 공고 및 선정, 계약과 돌봄, 방과후 학교 입금 및 수강자 선정이 진행되며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중 운영 중에는 수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평가 한류에서는 돌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길라잡이 본문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 수요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학년도 및 학기 시작 전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요 조사는 1차 기초 수요 조사를 통해 선호도를 파악하여 운영 계획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차 본 수요 조사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하여 돌봄 교실 배정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배정에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길라잡이 20쪽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개인 및 업체 위탁 관련 사항이 심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와 석식, 간식, 방학 중 도시락 관련 사항, 그 외 지역 연계 및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참여 계획 등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남교육청 돌봄센터에 참여하는 학교의 경우 돌봄센터 참여 계획을 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도 26년에 추가된 내용이오니 해당되는 학교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심의 전, 심의, 심의 후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길라잡이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돌봄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를 비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이지만 소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회 내 기구로서 사전자료조사기구로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는 기구로서 소위원회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 선정 절차 및 운영 계획 절차는 길라잡이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는 학교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차년도 돌봄 방과후 학교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의 컨설팅과 모니터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돌봄 방과후 학교 컨설팅과 관련한 사항은 3월 중 별도 계획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돌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방과학교 담당 장학사 박은영입니다. 돌봄교실 연간 추진 절차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학교 지역사회 여건 및 실태 분석과 수요조사 실시 후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및 심의 단계에서는 연간 운영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받습니다. 선정 및 편성 단계에서는 입급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돌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을 준비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돌봄 교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정보 공개 단계에서는 돌봄 교실 실행 계획을 학교 및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고 돌봄 교실 운영 계획을 학교 알림이에 공시합니다. 평가 완료 단계에서는 돌봄 교실 활동 공개 및 만족도 조사를 학기별 1회 실시 및 공개합니다. 이어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지역의 생활 수준 및 연계 돌봄 기간 등 지역 사회의 여건을 파악하고 학교의 실태를 분석합니다. 이때 전년도의 운영 결과와 당해 연도 돌봄 교실 운영 계획 및 운영 길라잡이, 학교 교육 과정을 고려해서 실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및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가정통신문, 누리집, 학부모회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돌봄교실 단위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되는 예시 내용입니다. 26년에 추가된 사항은 8번 지역 연계 기관 및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이용 여부 검토 및 참여 계획으로 경남교육청 돌봄센터 참여 대상 학교에서는 해당 내용을 운영 계획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길라잡이 서식 책자 13쪽에 담겨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개인 활동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돌봄교실에서는 돌봄 전담사가 매일 1시간 이상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 1시간 이상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추가로 예전 단체 프로그램이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돌봄교실의 다양한 운영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돌봄은 학교 등교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이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운영할 수 있습니다. 틈새 돌봄은 방과 후 프로그램 1개 이상을 수강하면서 집중 돌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돌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녁 돌봄은 저녁 7시 이후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5명 이상일 경우 운영할 수 있으며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길라잡이 책자 40쪽부터 48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학생 입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급 신청 안내를 하고 학부모님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학교장이 승인하면 입급이 완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급 기준은 없으나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입급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별도의 입급 기준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길라잡이 책자 42쪽의 입급 기준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방과 후 학교 실행 계획은 학교 누리집 및 도교육청 돌봄 방과 후 지원센터 자료실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돌봄 방과 후 학교 정보 공시는 정시 2차 매년 5월에 실시되며 방과 후 학교 정보 공시에 초등 돌봄 교실을 포함하여 정보 공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운영 결과 평가는 학기별 1회씩 연 2회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돌봄교실 활동 공개의 날은 연 1회 이상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자체 점검 및 평가는 도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자체 점검 및 컨설팅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수요와 초 1, 2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과 교육의 통합 지원 및 과대 과밀학교의 돌봄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5년과 달리 학교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최대 5일, 회당 2시간 이내로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무상 프로그램으로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학급당 20명 내외로 자율적으로 학급을 편성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예시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일과 시간을 조정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연간 흐름은 준비, 검토 심의, 선정 계약, 운영, 정보 공개, 평가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검토 심의 단계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자유수강권, 개인 및 업체 위탁 관련, 수강료 등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받습니다. 선정 계약 단계에서는 강사 모집과 강사 선정, 강사 위탁 계약 체결과 관련된 개인 위탁 업무와 입찰 공고, 업체 선정, 업체 위탁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체 위탁 업무를 진행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편성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내부 결제를 받아둡니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정보 공개 단계에서는 먼저 방과 후 학교 실행 계획을 학교 및 도교육청 돌봄 방과 후 지원센터 누리집에 탑재하고 학교 알림이에 방과 후 학교 정보 공시를 합니다. 이때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 공시를 합니다. 평가 완료 단계에서는 운영 만족도 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6학년도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의 연수 세 번째 주제 학생 생활 및 안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계획 수립부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까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이 생활 수칙을 지속적으로 익히고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지도 내용에는 프로그램 참여 태도, 즉 강사에 대한 예의와 적극적인 참여, 방해 행동 금지 등 바른 생활 태도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도도 포함해야 하며 교실 내 생활 수칙과 이용 제한 규정은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중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돌봄 전담사, 방과 후 학교 실무원, 프로그램 강사는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과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1차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시 학생의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담임교사 및 관리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자와 담임교사는 학부모 및 상담교사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생 생활지도 실시 기본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시 체벌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훈육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위학교 학생 생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위학교 돌봄 및 방과 학교 운영 계획에는 반드시 생활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생활지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학생 생활 전반의 4가지 영역을 포괄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실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 지도가 중요하며 프로그램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이용 제한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생 안전 조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 폭력 담당 부서는 사안 접수 및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 심의에 협조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계획 수립과 출석 확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위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돌봄 전담사, 방과후 학교 실무원, 프로그램 강사는 프로그램 시작 전 반드시 학생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각 또는 결석 학생 발생 시 보호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즉시 통보하여 학생의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응급 상황 대비, 안전한 귀가 지도 등 종합적인 안전지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금 통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란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등하교,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사고 발생 시 학교는 사고 발생 통지를 실시하고 이후 학교와 학부모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보상금 청구의 소멸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학교 안전공제회는 심사를 거쳐 공제급여 지급 결정 통보를 통해 보상 절차를 완료합니다.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조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조직은 학교장이 총괄 책임자를 맡고 교감 및 대책 반장을 맡습니다. 조직은 응급처치반, 환자 이송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환자 이송반에는 담임교사 및 이송 담당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환자 이송반에는 담임교사 및 이송 담당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보건교사는 환자 이송 중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송 차량 운전에서는 제외됩니다. 학교 내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응급 상황 관리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심폐소생술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119 신고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합니다. 이후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생을 인계합니다. 길라잡이 책자 78쪽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학교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체계에 맞추어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시, 감염병 발생 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학교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시, 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방학 중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안전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세한 관리 방안 및 행동 요령은 길라잡이 책자 80쪽에서 8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귀가 안전지도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돌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자의 귀가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퇴실 시 인계 지점까지 인솔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희망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율 귀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에는 승하차 도우미가 동승해야 하며 귀가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버스 이용 시 최종 인원 확인과 운행 상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학교 인근 경찰 지구대와 협조하여 귀가 시간 순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체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평상시 예방 단계부터 시작되며 대응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2단계 의료기관 확인을 받은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3단계 감염병 유행기준 충족 또는 의심 상황으로 모든 대응 단계 종료 후에는 복구 단계로 전환하여 유행 종결 및 사후 조치를 실시합니다. 방학 중 도시락, 석식, 간식 지원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식사나 간식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외 학생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 도시락과 석식은 매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내 조리 시에는 위생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제공된 음식은 당일 섭취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 반출은 금지됩니다. 방학 중 도시락, 석식, 간식 제공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식의 경우 완제품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하며 계획은 월 단위로 작성하여 운영하고 간식의 경우 고칼로리 메뉴는 지양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잔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구입 제공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해당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위생 점검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 업체의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배식 시 필요한 보건 관련 안전에 유의하며 보존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후 처리 단계에서는 행정실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후 결과를 공개하시고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위 학교별 환불 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입니다. 증상 발생 시 운영 인력 및 강사가 즉시 보고 및 환자 파악을 실시하고 학교장에게 전달하여 환자 집계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지역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고 확산을 방지합니다.